3년 만이다? 영원히 너한테 연락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운명은 또다시 우리를 이렇게 엮어주네? 여전히 촌스럽고 여전히 못생긴 그 얼굴을 보고 너무 웃겨서 백가죽이 다 아팠잖아 나.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해서 노숙자 같고 얼굴은 화장기 하나도 없이 병든 암탉 같고 배는 피둥피둥 살쪄서 임산부배처럼 부풀어 오르고 역겨운 꼬라지로 밖으로 싸돌아다니면서 남이 눈을 더럽히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 어떻게 된 인간이 세월이 흘러도 변화도 없고 매너가 없어. 이게 누구야? 3년 전 나한테서 남편을 뺏어간 최악의 내연녀년이잖아. 나한테 남편을 뺏긴 게 그렇게도 한이 맺혔어? 뺏은 내가 잘못이니? 뺏긴 네가 멍청한 건 아니고? 지가 매력이 없어서 남자를 뺏겼단 건 모르고 언제까지 남 탓만 할 거야? 2번 다시 연락하지 않고 보지 말자고 해놓고 무슨 일로 연락했니? 그리고 여전히 못생긴 얼굴이라니? 너 혹시 날 봤니? 그래, 오늘 내 남편이랑 집 보러 다니다가 널 봤어. 거지 같은 차림으로 살만 펑펑 쪄서 계집 같은 작은 빌라로 들어가는 거. 나한테 남편 뺏기고 거지처럼 살고 있을 거라는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볼품없는 곳에서 노숙자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웃겨서 배가 다 아팠잖아. 그래서 뭘 어쩌라고. 너랑 이러는 거 불쾌하기 짝이 없으니까 꺼져줄래? 아직도 우릴 원망하는 거야? 위자료도 받았고 이혼도 했으니까 더 이상 니들한테 관심 없어. 와이프 친구가 더 이쁘다고 바람피고 날 버린 그놈이랑 친구 남편한테 꼬리치고 낚아채간 너 같은 년이랑은 그 어떤 식으로든 다신 접촉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밖에 없으니까 꺼지라고. 너 말하는 거 은근 재수없단 거 알아?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데 넌 작고 낡은 빌라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주제에 주둥이만 살아서 도도한 척하는 거 얼마나 사람을 열받게 하는지 아냐고. 니들 혹시 날 미행했니? 그래, 네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미행 좀 해봤어. 왜 안 되니? 우리한테서 위자료도 많이 뜯어간 주제에 그 돈은 다 어쩌고. 완전 몇십 년 된 낡은 집에서 살고 있는 거 보고 너무너무 네 꼴이 비참해서 차마 인사도 건네지 못했잖아. 하기니 힘든 세상에서 능력도 없는 여자가 혼자 힘으로 산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겠지. 하지만 어쩌겠어, 네 팔자가 그 모양 그 꼴밖에 안 되는 것을. 나 결혼했는데? 웃기고 자빠졌네. 너 같은 거랑 결혼할 남자가 세상 천지에 어딨다고 뻥치고 있어. 그딴 뻔한 거짓말로 당당한 척하는 게 창피하지도 않아? 내가 굳이 네 앞에서 당당한 척해야 할 필요 있니? 결혼을 했으니까 했다고 하는 건데 꼬아서 듣는 더러운 습관은 아직도 고치지 못했니? 시끄러워, 말도 안 되는 네 거짓말에는 관심 없고. 널 미행한 덕에 아주 좋은 물건을 발견했어 나. 좋은 물건이라니? 네가 기어들어간 그 폐허 같은 빌라 곁에 자리 잡고 있는 단독주택 말이야. 우리가 그 집을 사기로 했다? 가난한 넌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좋은 대저택이지만 우리 정도의 레벨이라면 살 수 있어서 거기로 이사 가기로 했어. 그 집이 맘에 들었니? 지은 지 얼마 안 된 집치고 가격도 시장 가격보다 많이 저렴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네가 살고 있는 집 바로 곁에 있는 주택이란 게 맘에 들었어. 우리가 거기 이사 가면 넌 더 비참해질 테고. 그런 널 보면 우린 우월감에 열심히 살아야 할 에너지를 매일매일 듬뿍듬뿍 충전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메리트였어. 겨우 그딴 유치한 이유로 무려 8억 원이나 하는 집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너 같은 거지가 그 대저택 가격은 어떻게 안단 말이야. 설마 너도 그 집을 살려는 개꿈을 꾸는 건 아니지?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은 누가 걱정했다고 그래. 거긴 너 같은 게 감히 올려다 볼 수도 없는 집이니까. 엉뚱한 꿈 꾸지 말고 우리가 이사해서 행복하게 사는 걸 구경할 생각이나 해. 그 나이 먹고 유치하기가 짝이 없다. 네 남편 놈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고 넌 결혼 전부터 백수인데? 니들이 무슨 돈으로 8억 원짜리 집을 산단 말이야? 대출 내서 사면 되니까 네 걱정이나 해. 정말 그 집을 살 생각이야? 우리가 그 집을 사서 그쪽으로 이사 가야 네가 더 불행해질 거 아니야. 너의 불행을 위해서라면 우린 뭐든 할 수 있어. 안 보던 사이 병이 더 깊어졌구나 내연녀녀나. 그래, 그렇게 열받아서 깨갱깨갱하는 거 보기 좋아. 우리가 이사 가면 더더 열뻗쳐서 머리가 잘못될 것 같다는 모습 보여줘. 그래야 비싼 대출 안고 집 산 보람이 있을 거 아니야. 악취미를 가진 마녀 같은 년 하고 욕하고 싶지만
그래도 어쩜 네가 나한테 행운을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심 신나는데? 드디어 네가 돌았구나. 행복하게 사는 우리를 보고 더더 돌아서 미친년처럼 머리에 꼭 꽂고 다니는 네 꼴을 상상하면서 그 대저택을 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 열심히 해. 넌 꼭 할 수 있을 거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일주일 후. 나 지금 어딨는지 한번 맞춰봐. 내가 왜? 네가 어딨던 나랑 상관 있니? 나 오늘 니네 집 옆에 있는 대저택에 이사 왔어. 이제 여기서 매일 가난한 널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벌써 신이 나는 거 있지? 너 성격 진짜 더러운 거 알지? 그 정도는 나도 알아. 근데 너 지금 뭐하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겠다고 식당에서 설거지라도 하고 있니? 설거지하고 있는 건 맞는데 식당이 아니라 내 집에서 유튜브 들으면서 하고 있는데? 그 외 꿀꿀국장이라고 알고 있나 몰라. 너 같은 내연녀들을 속 시원히 말로 때려주는 채널이 있는데 심심해서 들으면서 설거지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 시간에 혼자 유튜브 틀고 있다는 건 독신이란 말이잖아. 반박할 생각조차 생기지 않으니까 네 맘대로 상상해. 아니 근데 결혼 그게 뭐라고 내가 거짓말을 왜 하니? 결혼을 했으니까 했다고 하는 건데 왜 자꾸 그걸 의심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 그나저나 너 행동력 하나는 대단하다? 날 괴롭혀서 행복감을 얻으려고 집까지 사서 이사 오는 그 패기에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난 어릴 때부터 못 사는 인간들과 못생긴 인간들 앞에서 잘난 척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 삶의 만족감이 들고 인생이 즐거워진단 말이야.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으로 본인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우습게 보고 주제도 모르고 날뛰면 언젠가는 큰 코 다쳐. 뭔 헛소리야. 난 지금까지 내 원칙대로 약자들을 괴롭히고 살았어도 행복하기만 하거든? 지금까지 행복했다고 앞으로도 쭉 행복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잖아? 입주해줘서 고맙다. 네 덕에 골칫덩어리 집을 생각 밖으로 너무 수월하게 팔아넘길 수 있어서 기분이 짱이야. 그건 뭔 개소리야. 집을 팔다니? 너한테 집이 어딨니? 니들이 오늘 입주한 그 집이 나랑 우리 남편 집이야. 아니 뭐 정확히는 우리 남편 집이겠지. 재력가인 시부모님이 우리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지어주신 집이니까. 그게 말이야, 방구야. 이 집이 정말 네 신혼집이란 말이야? 그럼 네가 정말 결혼했단 말이야? 못생긴 데다 이혼 여인 네가 무슨 수로 재력가 집안에 시집 갈 수 있단 말이야? 운명은 외모랑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어? 네 눈에는 추녀로 보일지 몰라도 우리 남편 눈엔 미인으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외모는 개인 취향일 뿐이고 제일 중요한 건 마음과 내적 매력이 아니겠어? 네 주제에 뭔 내적 매력이야? 넌 외적은 물론 내적으로도 더럽게 생긴 못생긴 년이야. 질투 폭발해서 막말을 내뱉는 게 왜 이렇게 웃기지? 네가 아무리 날 디스해도 이게 내 운명이고 내 팔자야. 난 그냥 내게 주어진 팔자대로 사는 거니까 너도 네 팔자대로 살아. 말이 안 되잖아. 이 집이 정말 네 집이라면 왜 그런 거지 같은 빌라에서 산 말이야? 그 집에서 살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잠시 이사 나왔어. 지금 살고 있는 빌라는 우리 시부모님 소유의 건물이고 겉은 조금 낡았지만 내부는 인테리어를 싹 해놔서 새집 못지 않아서 여기서 산 거야. 그러니까 큰 집에서 살면 좋지 왜 그 쪽방에 가서 사냐고. 거기서 살다 보면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찜찜하게 굴지 말고 시원하게 말해 이년아. 한마디로 거기 사는 거 무서워서 나온 거지. 뭐가 무서워? 거짓말로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하는 짓거리 하지 마라? 영적인 그 어떤 것에 대한 체감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내가 무서운 걸 느꼈다고 해서 너까지 똑같이 느낀다는 건 없어. 고로 넌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단 뜻이지. 영적인 거 미쳤어. 여기 귀신이 살고 있단 말이야? 이 세상에 귀신이 존재한다면 그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광범위하게 존재하겠지.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뜻이 아니겠어? 자꾸 빙빙 돌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 이 집에 귀신 있니? 그런가 봐. 뭐라고? 밤이 되면 주방에서 칼로 멀 써는 소리도 나고 슬리퍼 소리도 나고 서너 살 되는 남자아이가 장난감 총 같은 걸 들고 나쁜 놈을 물리치는 놀이 같은 거라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암튼 여러 가지 기괴한 것들을 느끼게 돼서 이사 나오긴 했지만 넌 아닐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상황이 이런데 걱정 안 하고 되겠어?
이딴 귀신구를 남한테 팔아도 되는 거야? 너 그거 불법이야. 글쎄 부동산에 말해봤더니 그 집에서 무슨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도 아니라 굳이 매입자한테 일일이 다 말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고. 아까도 말했지만 영적 현상에 대한 체감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말이야. 불행하게도 너 역시 영적인 면에서 보통 사람들보다 많이 예민한가 봐. 그럼 이 집에 정말 귀신이 있단 말이야? 그게 그 정체를 나도 잘 모르겠어. 용하다는 분을 모시고 와서 봐달라고 했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그곳에서 살고 있던 존재들이라 괜히 섣불리 건드리면 오히려 화가 된다고. 너무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살라고 하더라고. 이른바 지방령이라고도 할 수 있어서 딱히 사람을 해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 존재들을 받아들이고 수호천사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편하지 않겠어? 미쳤어. 귀신들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 나 그런 강심장 아니야. 이런 재수 없는 집은 팔아버릴 거야. 그게 생각처럼 쉽게 팔리지 않을 텐데? 우리도 그 집을 내놓은 지 1년 반 만에 겨우 팔았잖아. 니들이 사주지 않았더라면 아직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니들이 이런 식으로 내 귀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렇게 크고 좋은 집이 왜 안 팔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도 이상하다고 하더라고. 팔려야 할 집인데 안 팔린다고. 거기 살고 있는 지방령이 사람이 입주하는 걸 싫어하는 건 아닐까? 지극히 개인적인 내 생각이지만 그렇다면 우릴 괴롭혀서 이 집에서 나가게 만들 가능성도 있단 말이야? 가능성은 무한하지. 세상은 원래 내가 상상하는 모든 범위를 초월하잖니.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주방에서 물 트는 소리랑 냉장고 열리는 소리가 나는데 뭐야? 지방령이 배가 고파서 뭘 좀 해드시려고 하는 건가 보네. 너 혹시 냉장고에 막걸리 넣어뒀니? 그런데 왜? 그 지방령이 막걸리를 유난히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귀신 말도 귀에 막 들리는 거야? 말이 들리는 건 아닌데 막걸리를 사다 넣으면 냉장고 여는 소리가 나고 맥주를 넣으면 냉장고 여는 소리가 안 나거든. 그럼 막걸리 안 사면 되겠네. 그래도 가끔 사서 넣어드려야 앙심을 품지 않을 것 같은데? 귀신이 앙심도 품을 줄 알아?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잖아. 소름 끼쳐. 방금 전에는 욕실에서 샤워하는 소리가 났는데 지금은 침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이게 다 뭐야? 나 심장이 떨어질 것 같아. 그분들도 먹고 씻고 자고 다 하시는 거겠지. 뭐라고? 그럼 우리더러 귀신이랑 같이 살란 말이야? 뭐 그렇다고 봐도 되겠지? 근데 니들 아이 있니? 지금까지는 둘만의 세계를 즐겼고 이제부터 가지려고 하는데 왜? 그게 그 집에서 살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보살님을 찾아가 봤더니 거기 사는 존재들 특히 남자아이의 존재가 내 임신을 막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거기 살 순 없다는 생각에 결국 그 집에서 나온 거야.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얼마 안 지나 임신해서 지금은 임신 8개월째 들어섰고 부모님이 지어주신 집이라 웬만하면 거기서 그 존재들과 공존하려고 노력했는데 임신을 못하게 막는단 말까지 듣고 거기서 살 순 없었거든. 나도 이젠 임신해야 하는데 어쩌냐고. 그 집은 그대로 두고 다른 데서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 이 집 산다고 우린 영혼까지 다 끌어모으고 대출도 최대한으로 받아서 왔는데 무슨 돈으로 또 집을 잡아서 나가냐고. 나 이 집 다시 환불할 거야. 그건 불가능한 일이란 것 정도는 너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이대로 나 혼자 죽을 것 같아? 날 이렇게 만든 널 절대 용서 안 해. 살면서 두고두고 널 괴롭힐 거야. 뭘 어떻게 괴롭힐 건데? 그건 차차 생각해봐야지. 넘어지면 코앞에 사는데 뭐가 걱정이야? 천천히 생각해서 천천히 괴롭힐 거야. 나 다음 주면 남편이랑 미국 가는데 네가 무슨 수로 날 괴롭힌단 거야? 우리 남편이 미국 본사로 발령을 받아서 그쪽에서 적어도 5년 살기로 했는데 재간 있음 너도 미국까지 따라가서 내 이웃으로 이사 오던가. 그럼 너 미국에서 아이 낳고 그 아이는 미국 국적을 가진단 말이야? 글쎄 그건 차차 생각해 볼 일이겠지. 나한테 남편 뺏긴 비참한 년이 나보다 더 잘 산다는 게 말이나 돼? 절대 용납 못해. 네가 용납하던 못하던 난 남편이랑 미국 가. 집이 안 팔려서 찜찜하고 힘들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이들이 우리 집을 덜컥 사줘서 정말 편한 마음으로 미국으로 떠날 수 있을 것 같다.
2년 전에는 나한테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고통을 준 인간들이지만 2년 후에는 이런 식으로 나한테 사과하고 내 인생에 도움을 줄 줄 정말 몰랐어. 이래서 사람은 끝까지 살아봐야 안다고 하는 거구나? 2년 전에 내 남편을 뺏어가줘서 정말 고맙다?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어. 네가 그 쓰레기놈을 데려가준 덕분에 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남편은 물론 시부모님 사랑까지 듬뿍 받으면서 세상에 부러운 것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고맙다. 사람 약 올리는 것도 가지가지구나. 꼴도 보기 싫으니까 꺼져. 꺼지지 말라고 해도 꺼질 생각이었어. 그럼 8억짜리 대저택에서 귀신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라? 미쳤어, 미쳤어. TV를 키지도 않았는데 TV 소리가 나. 이거 왜 이래? 거기 있는 존재들은 사람이 하는 건 몽땅 다 하나 보지. 그냥 그러려니 적응하는 수밖에 더 있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근데 네 남편은 어쩌고 있니?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서 벌벌벌 떨고 있어. 하긴 그 인간이 좀 겁이 많긴 하지. 내가 없으면 불을 켜놓고 자야 하는 인간이 귀신 소리를 들으니까 오죽하겠어. 그러게 조용히 쥐 죽은 듯이 살 것이지 왜 나한테 집착하고 날 괴롭히려고 까불었니? 이런 걸 보고 납잡이가 제잡이라고 하겠지? 니들은 날 보면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슬슬 피해야 하는 입장인데 건방지게 날 미행하고 뻔뻔하게 날 괴롭히려고 했기 때문에 천벌을 받은 거야. 너랑 헛소리 한다고 시간 낭비했잖아. 미국에 가서 하루빨리 적응하려면 영어 공부 빡세게 해야 하니까 이만하자. 이젠 2번 다시 너랑 연락할 일 없을 것 같으니까 차단해도 되지? 부탁이야, 차단하지 마. 나 이 집 너무 무서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나 알려주고 차단하란 말이야. 그 후 얼마 안 지나 전 남편이랑 미국에 왔고 지금은 육아 중입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해들은 데 의하면 그 두 연놈은 아직 그 집에 살고 있는데 여자가 막 이상한 소리를 중얼대며 동네를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밤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일도 있어서 정신병 환자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집을 내놓긴 했지만 이상한 소문까지 퍼져서 팔릴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고소하기 그지없습니다. 2년 전 그 둘한테 배신당하고 버림받았을 때의 참담함을 생각하면 그 둘이 지금 받는 벌은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나 네 남편한테 첫눈에 반했어. 갑자기 무슨 농담이야? 농담 아니고 정말인데? 1년 전 니네 집에 놀러가서 네 남편을 본 순간 첫눈에 반해버렸고 그때부터 네 남편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 시간만 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니네 집에 드나들었는데 전혀 몰랐니? 네 딸이랑 우리 아들이 동갑이니까 같이 놀자고 우리 집에 온 게 사실은 내 남편을 꼬시기 위한 네 음모였단 말이야? 뭐 그렇다고 봐야겠지? 비록 너보다 늦게 그 사람을 알게 된 건 사실이지만 사랑의 순서는 없잖아. 얼마나 더 사랑하냐의 문제지 누가 더 먼저 만났냐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너도 결혼했잖아. 너가 친구 남편한테 빠져서 허우적대는 걸 네 남편도 알고 있니? 난 반년 전에 이혼해서 자유의 몸인데? 이혼했다고? 내가 네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람한테 내 성의를 보여주기 위해 이혼했어. 그랬더니 역시나 네 남편이 너무 감동이라고. 날 보는 눈빛의 아련함이 한층 더해져서 달콤함 그 자체인데? 내 남편한테 잘 보이기 위해 지 가정을 버렸단 말이야? 자식까지 있는 애미가 남자한테 빠져서 애한테 이혼의 상처를 줬니? 애보다 남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인생이야. 난데 왜 자꾸 날 누구 와이프 누구 엄마로만 살라고 가스라이팅하니? 네 남편과의 불륜이 들통나서 위자료를 내고 이혼당하느니? 차라리 미리 합의 이혼을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단 것도 몰라? 괜히 바람 펴서 이혼하면 위자료는 물론이고 딸아이 친권 양육권까지 빼앗기게 돼서 최악인데. 넌 그런 머리도 안 돌아가니? 그러니까 친구한테 남편을 뺏기는 처지지. 연봉 3억 원인 사장 남자를 내가 뺏어서 미안하다? 나한테 그따위 말을 해도 되니? 상간녀 소송 당하고 위자료 내고 싶어서 환장했어? 내가 그런 것도 모르고 날뛸까봐? 나랑 네 남편은 아직 그런 깊은 관계가 아니야. 각자 이혼한 다음에 만나자고 약속했고 우리가 바람을 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는데 네가 무슨 근거로 나한테 소송을 걸고 위자료를 청구하겠단 말이야? 친구 남편한테 꼬리를 흔드는 네 꼴이 천박하다는 생각은 안 드니? 어떤 식이든 상관없이 사랑은 아름다운 거야.
네 남편이 너무 잘생기고 능력이 좋으니까 내가 홀딱 반하게 되는 것도 어쩜 너무 자연스러운 일 아니니? 그러니까 왜 자꾸 날 니네 집에 불렀니? 내가 불렀어? 부르지도 않았는데 애를 데리고 자꾸 우리 집에 찾아온 건 너 아니니? 그러니까 네가 자꾸 남편이 뭐도 해주고 하니까 호기심이 생겨서 니네 집에 자꾸 가게 된 거잖아. 난 평범한 남자 만나서 거지같이 살고 있는데 넌 능력남 만나서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놀고 싶은 거 다 노는 게 너무 부럽고 또 싫었어. 너 같은 것도 남자를 잘 만나서 팔자를 고쳤는데 나라고 안 된다는 법이 있나? 난 오직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여기까지 왔어. 결국 내 남편의 돈을 보고 그 사람한테 접근했단 말이야? 얼굴도 내 취향인데 덤으로 돈도 잘 번다고 하니까 뺏을 수밖에 없잖아. 믿었던 친구년한테 남편을 뺏길 줄은 꿈에도 몰랐어. 드라마에만 나오는 천박하고 진부한 스토리라고만 생각했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칠 줄은 상상도 못했어. 나도 내가 친구년의 남편을 뺏는 주인공이 될 줄 몰랐어. 첩년이 주인공인 드라마 본 적 있니? 첩년의 말로는 파멸밖에 없던데 네 말로는 어떨지 벌써 궁금하네? 위자료 청구할 거야. 소송 걸어도 소용없다고 했을 텐데? 나랑 네 남편은 손도 잡지 않은 사이라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러우면 그 남자 나한테 넘기고 꺼지기나 해. 대체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어서 이래? 그런 거 없어. 사랑이 싹트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말밖에는 해줄 말이 없어. 이혼했다며 아이는 어떻게 했어? 지금은 내가 키우고 있고 네 남편이랑 결혼하면 둘이 같이 키우기로 했어. 네 아들까지 데리고 와서 살기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난 의붓자식을 학대하고 그런 못된 계모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남자아이라면 내 새끼처럼 사랑해줄 자신이 있어. 남의 남편을 뺏은 더러운 첩년이 꼴값을 떨고 자빠졌네. 죽어도 너 같은 년한테 내 아들 안 주니까 꿈깨. 누군 네 아들을 키우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그 사람이 넌 버려도 아들은 절대 못 버린다고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서 이러는 거야. 근데 네가 아들 양육권, 친권 주장할 주제나 되니? 직업도 없는 전업주부 엄마랑 사장이 나빠. 과연 누구한테 아이 양육권, 친권이 갈 것 같아? 네가 갖고 싶은 건 내 남편이잖아. 남편은 줄 수 있어. 하지만 아들은 안 돼. 내 목숨을 걸고 내 아들만큼은 니들 손에 안 넘겨. 넌 늘 그렇게 쓸데없는 일에 목숨을 걸더라. 그렇게 융통성이 없으니까 남편한테 버림이나 받는 처지지. 난 분명히 말했어. 내 아들은 안 된다고. 며칠 후, 니들이 내 아들을 유괴해 갔니? 네 아들을 왜 나한테서 찾아? 네가 내 남편 놈이랑 같이 살고 있단 거 다 알아. 어린이집에서는 아빠인 그 인간이 애를 데리고 갔다고 하는데 그 인간이 내 전화를 받지 않고 무시하고 있어. 내 아들 어딨니? 걱정하지 마. 네 아들 지금 우리 집에서 아주 잘 놀고 있으니까. 바람을 피던 말던 상관 안 하니까 내 아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 넌 어쩜 그렇게 너밖에 모르니? 너는 남편이 필요 없어도 애는 아빠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 네가 싫다고 애까지 아빠를 못 만나게 막을 심산이니? 엄마 친구랑 바람난 그딴 쓰레기 같은 아빠는 안 봐도 돼. 그 사람은 너한테 아들 넘길 생각이 요만큼도 없던데. 내가 잘 키워줄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넌 자유롭게 네 인생이나 즐겨. 재혼을 하려고 해도 아들 딸렸다고 해봐. 누가 거들떠나 보겠어? 혹은 떼놓고 더 늙기 전에 호랩이라도 만나서 재혼해. 개소리 늘어놓지 말고 당장 내 아들 데리고 와. 남의 남자를 훔친 도둑고양이 니년한테 절대 내 아들 안 맡겨. 나도 네 아들 키우기 싫어. 근데 그 사람이 자꾸 키우겠다고 하는 걸 어쩌라고. 내가 오히려 부탁할게. 네 아들은 네가 키워. 나한테 개민폐 끼치지 말고. 돈을 위해서 네 새끼도 돌볼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안 되겠어. 네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에서 제일 미운 존재라는 걸 오늘 알았어. 재산 분할도 필요 없고 이혼해 줄 테니까 내 아들 나한테 넘겨. 정말 이혼해 줄 거야? 내 아들만 나한테 돌려주면 그깟 이혼해 줄게. 그 남자가 그렇게 좋다면 너한테 줄게. 하지만 남한테서 뺏은 물건은 언젠가는 남한테 다시 뺏길 수도 있단 거 잊지 마. 돈 보고 사람을 고르면 큰 코 다친단 거 기억하고. 난 돈 보고 그 사람 만난 거 아니라니까? 난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한다니까.
네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인간이니까 내 아들은 필요 없을 거 아니야. 그 사람 아들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인간이란 거 아니? 아들이 태어나고부터 난거들떠도 보지 않고 아들만 안고 돈 사람이야. 내 아들이 거기 있으면 그 인간은 결국 지 아들만 예뻐할 테고. 그렇다면 너랑 니애는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입겠지. 넌 괜찮아도 아무 죄 없는 니애가 받을 타격은 생각해야 인간이지. 아, 그럼 나보고 대체 어쩌란 말이야? 지금 내가 데리러 갈 테니까 주소 찍어줘. 내 아들만 돌려주면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정말 그럼 위자료도 안 받겠단 말이야? 안 받는다고 약속할게. 대박이잖아. 축하한다. 뭘 말이야? 맘에 쏙 드는 남자 만난 거 축하한다고. 부디 인생 끝나는 날까지 그 사람 꼭 지키고 살아. 2달 후. 나 임신했어. 그랬니? 애한테 아빠가 다른 형제를 만들어준 게 그렇게 잘한 일인가? 여자는 남자한테 아이를 낳아줌으로써 본인의 위치를 더 공고히 하는 동물이야. 그 사람의 아이를 낳아야 내가 이 집에서 인정받고 대우받을 수 있단 뜻이지. 그래, 잘 됐네. 넌 가난한 싱글맘이 돼서 매일 고생을 바가지로 하고 있는데. 난 임신도 하고 결혼도 해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직접 너한테 말해주기 위해 연락한 거야. 네 반응도 궁금하고 해서 말이야. 곧 파산할 남자랑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하니? 파산하라니 누가 파산한단 말이야? 설마 아무 말도 못 들었니? 세상에서 제일 믿을게 못 되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더니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한테 파산에 관한 말은 또 하지 않았나 봐? 그 인간 나랑 헤어지기 전부터 파산할 생각으로 하나하나 정리해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파산을 앞둔 남자를 손에 넣고 좋아하는 널 보며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지금도 생각하니까 배꼽이 다 아프다야. 그게 다 사실이야? 그걸 다 알고 있었으면서 나한테 비밀로 한 이유가 뭐야? 네가 결혼하고 임신한 다음에 알리는 게 제일 속이 시원하니까. 쓰레기구나. 쓰레기 중에 쓰레기도 좋다고 낚아채가준 네가 쓰레기지. 그 사람 아직 파산 안 했고 아직 사장이야. 그딴 쓰레기가 무슨 사장? 아버님이 일구신 사업을 보기 좋게 다 말아쳐먹고 빚까지 잔뜩 진 등신 같은 놈도 좋다고 결혼하고 임신한 멍청한 년다운 소리하고 있네? 등신은 원래 등신끼리 만나는 법이지? 난 니들의 불륜을 몰랐을 때부터 이혼할 생각이었어. 그리고 니들이 만난다는 걸 알고 증거까지 다 수집했었어. 그래놓고 이혼하기 싫은 것처럼 내 앞에서 쇼했단 말이야? 그래야 재밌잖니? 지가 이겼는 줄 알고 좋아서 건방 떠는 니 꼴을 보고 웃음이 나는 거 겨우 참았어. 그 인간이 파산하는 줄도 모르고. 사모님이 돼서 호강할 백일몽을 꾼 네가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었어. 그 사람 돈 엄청 잘 쓰거든? 잘 버니까 잘 쓰는 거 아니야? 또 사채를 빌렸겠지. 사채를 못 갚으면 무서운 사람들이 와서 협박할 텐데 그런 건 각오했니? 이제 와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싫어도 좋아도 네가 선택한 남자니까 네가 꼭 끌어안고 살아야겠지? 싫으니까 네 남편은 네가 책임지고 다시 데리고 가. 난 내 딸 데리고 전 남편한테 돌아갈 거야. 전 남편이랑은 좋게 끝냈으니까 내가 아이 핑계대고 다시 만나자고 하면 마음 약한 그 사람이 분명 날 다시 받아줄 거야.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내가 얼마 전에 네 남편한테 네가 내 남편이랑 바람핀 증거를 다 가져다 줬거든. 네가 위자료를 내지 않으려고 선수쳐서 먼저 이혼한 것도 다 말했으니까. 재결합은커녕 위자료를 줘야 할 상황일 텐데? 이혼하기 전에 바람피고 다닌 증거가 있는 이상 넌 빼도 박도 못해. 너도 애 키우는 엄마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니? 너 때문에 우리 딸이 부모가 다 있는 온전한 가정에서 크지 못할 수도 있는데. 네가 뭔데 내 딸 인생을 비참하고 슬프게 만드니? 네 인생도 네 딸 인생도 다 네가 만든 거 아니니? 너 같은 엄마랑 같이 살 네 딸 인생이 불쌍하면 애 아빠한테 친권 양육권을 넘기면 되겠네. 그럼 아동수당이랑 양육비 못 받잖아. 그딴 돈 바라지 말고 네가 벌어 게을러 터진 년아. 지도 전업주부 주제에 누구 보고 게을러 터졌대 미친년이. 내 전직이 간호사였단 거 잊었어? 난 너랑 달리 언제든지 다시 복직할 수 있는 여자야. 내가 벌어서 충분히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단 말이지. 근데 넌 자격증도 없고 일한 경력도 없는 데다 임신까지 했는데 너랑 내가 비교가 가능하다고 보니? 아니 근데 딴 놈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전 남편한테 가겠다는 미친 발상은 대체 어떻게 하면 생기는 거니?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 그놈이 파혼할 인간이란 걸 미리 말했으면 그놈이랑 결혼 안 했을 거 아니야. 혼인신고하고 임신하면 말하려고 꼭 참았어. 입이 근질거리는 거 겨우 참았잖아, 나. 너 성격 진짜 개더럽단 거 인정하니? 자각하고 있으니까 깨우쳐주지 않아도 괜찮아. 난 친정도 변변찮 아서 기댈 데도 없단 거 잘 알잖아. 우린 한 남자를 사랑한 동기 같은 여자잖아.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낸 날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동기 좋아하네. 토 나오니까 주둥이 다물어. 내 물건에 욕심내고 내 허락 없이 내 물건에 손댄 년은 친구도 아니니까 꺼져.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입금이나 똑바로 해. 위자료는 안 받겠다고 했잖아. 니들이 내 아들을 빼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한 말일 뿐이야. 변호사 찾아서 정식으로 청구할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일주일 후. 나 좀 도와줘. 나 술집에 팔려가게 생겼어. 그랬니? 전혀 생각지 못한 전개라 신선한데? 술집에 가면 몸 맡기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하루빨리 위자료 입금해라? 난 임산부인데 내가 어떻게 술집 아가씨로 일하니? 걱정하지 마. 누구도 30 중반인 널 아가씨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뜻이 아니잖아. 난 생명을 품은 신성한 임산부인데 내가 술집에 팔려간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대체 누가 널 팔았단 거야? 사실 이틀 전에 사채업자들이 우리 집에 들이닥쳤어. 남편 놈이 빌려간 돈을 내놓지 않으면 집안 물건 다 때려 부수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미인계를 쓰면서 그놈을 유혹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놈이 날 봐서 한 번은 용서해주겠다고. 자기가 주는 서류에 사인만 하면 조용히 돌아가겠다고 해서 사인을 해버렸어. 근데 우리 딸이 곁에서 울고 있고 나도 심장이 벌렁거려서 서류 내용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사인한 게 화가 됐어. 그 내용은 내가 술집에서 일해서 남편 빚을 대신 갚겠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었어. 일이 정말 재밌게 흘러가고 있네. 난 인생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는데 넌 재밌니? 내가 아무리 너한테 몹쓸 짓을 했어도 우린 친구인데 넌 내가 술집 여자로 윤락되는 걸 강 건너 불구경하듯 뒷짐지고 구경만 하겠단 말이야? 나한테는 딸도 있고 뱃속에 둘째도 있는데 이게 말이나 되니? 딸 친권 양육권은 전 남편한테 넘기고 뱃속 아이는 유감이지만 태어날 때까지 일하면서 태교해야 하지 않겠어? 넌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날 도와줄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 도와주고 싶단 생각 전혀 없으니까 딴 데 가서 빌어봐. 내가 아무리 인간성이 좋다고 해도 어떻게 내 남편 내연녀를 도와주니? 절대 불가능하니까 빨리 위자료나 입금해. 이 와중에도 위자료. 넌 인간의 심장도 없구나. 너 같은 첩년한테 심장이 없단 개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네 남편 똑바로 지켰으면 난 이혼할 일도 없었고. 지금쯤은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놀고 먹을 수 있었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널 절대 용서 안 해. 잘 됐네. 나도 널 용서할 생각 없거든. 널 평생 저주할 거니까 너도 남 원망이나 하고 살아. 그 후 내연녀는 결국 술집에 끌려갔고 출산이 다가올 때쯤 풀려났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상태로 빚을 갚기 위해 알바를 다니고 이혼하고 싶어도 남편놈이 해주지 않아서 포기하고 산다나 뭐라나. 위자료는 다 받아내지 못했지만 악착같이 끝까지 받아낼 생각입니다. 그 사람이랑 헤어져 줄래요? 그 사람이 팔자주름이 늘어진 여자랑 같이 사는 거 징그럽다고 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그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게 어때요? 누구죠? 카톡 잘못 보낸 거 아닌가요? 저 정희인데 몰라요? 정희가 누구죠? 우리가 아는 사이인가요? 그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던 그 정희인데 설마 벌써 절 잊었어요? 얼굴만 늙은 게 아니라 뇌세포까지 노화됐어요? 요즘 여러 가지 일도 많고 피곤해서 갑자기 잘 생각이 안 났네요. 미안해요. 아니, 여기서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 이상한가? 우리 부부가 이혼을 하던 말던 그쪽이랑 대체 뭔 상관이라고 이딴 무례한 말을 보내요? 저랑 상관이 아주 크니까 이러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사람이랑 이혼해줘요. 무슨 뜻이에요? 아줌마 진짜 머리 나쁘단 거 알아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데요? 저 아줌마 남편이랑 사귀고 있고 결혼하자는 약속까지 했어요.
근데 아줌마가 이혼을 안 해주니까 제가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네가 지금 얼마나 비상식적인 말을 짓거리고 있는지 자각은 하고 있니? 네가 더 이상한 여자거든? 남자가 이혼해달라고 하는데 절대 안 해주고 버티는 이유가 대체 뭐야? 돈 때문이야. 돈이 그렇게 좋아? 마음 떠난 남자를 붙들고 비굴하게 구걸하며 살 정도로 생존 능력이 없는 거야? 내가 생존 능력이 없다고. 처음으로 듣는 신선한 발언이네? 대체 언제부터 내 남편이랑 바람피기 시작했니? 1년 전 그 집에 들어간 후 한 달도 안 돼서 아줌마 침대에 올랐는데 전혀 몰랐어요? 더럽고 천박한 년. 그쪽이 남편은 내팽개치고 밖으로만 놔두니까. 그 사람이 나의 부드러움에 녹아서 내 가슴에 머리를 묻은 거잖아요. 남편 덕에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호강하면서 사는 주제에 다 죽어가는 남편한테 인생 마지막에 따뜻함도 줄줄 모르는 여자한테 그 사람이 남긴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유산이라니 그 사람 곧 죽니? 그걸 저한테 물어요? 대체 남편한테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남편이 큰 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고 있단 사실도 모를 수 있어요? 그 사람 앞으로 몇 년 더 살지 모른다고 하던데 아무 말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들은 거 없다니까? 대체 뭔지 알고 있으면 알려줄래? 알려주기 싫은데요? 제가 왜 공짜로 그걸 그쪽한테 알려줘야 해요? 뻔뻔한 게 유치하기까지. 관심 없으니까 말하기 싫으면 그만 꺼져. 앞날이 길지 않은 그 사람은 이제 제가 지켜주기로 했어요. 그 사람 곁에서 힘이 돼주고 가능하다면 아이도 낳아줄 생각이니까. 불임녀는 빨리 그 사람을 저한테 넘기고 그 집에서 나가요. 애를 낳아주겠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아이가 없는 게 인생 최대의 유감이라고 했어요. 전 젊고 건강하니까 마음만 먹으면 금방 임신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그 사람 아이를 안겨줄 생각이니까. 그 사람한테 일말의 미안함이라도 갖고 있다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요. 그래, 넌 30 중반이니까 나이만 본다면 충분히 임신할 수도 있겠지. 근데 곧 죽을 사람의 아이를 왜 낳니? 아빠 없는 애를 낳아서 키울 정도로 그 남자를 사랑한단 말이야? 적어도 그 사람은 절 사랑하니까요. 넌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네? 돈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마성의 힘을 갖고 있는 아주 좋은 물건이에요. 그 사람의 아이를 낳으면 그 사람은 저한테 감동할 것이고 어쩜 모든 재산을 다 제 아이한테 남겨줄 수도 있겠죠. 그럼 전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바로 사랑의 선순환이란 거죠. 결국 돈 보고 들러붙었단 말이네? 돈 보고 결혼한 건 그쪽도 마찬가지 아닌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고 자빠졌네. 적어도 난 그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있지만 아줌마는 그 사람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불쌍한 여자 아닌가? 무슨 증거로 그따위 말을 하지? 아줌마 그 사람이랑 해외여행 간 적 있어요? 신혼여행으로 해외에 갔다 온 적 있는데 왜? 그러니까 그건 까마득한 옛날 일이고 최근에는 간 적 없잖아요. 하지만 전 지난 1년 동안 2번이나 그 사람이랑 해외여행 다녀왔거든요. 그랬니? 어머니가 아프다고 일주일씩 2번 본가에 간 적 있었는데? 그때 너랑 해외에 나갔단 말이네? 그 사람은 와이프인 그쪽보다 저와의 시간을 더 만들고 싶어 했어요. 지금도 우리 집에서 저랑 사랑을 나누고 제 곁에서 자고 있는데 그쪽은 그 사람이 어디서 뭘 하는지 전혀 관심도 없잖아요. 그랬니? 전혀 몰랐는데 알려줘서 고맙다. 뇌는 대지진 정도의 충격으로 정신이 혼미한 주제에 애써 담담한 척하는 게 너무 웃기다. 그 집에서 가정부로 일할 때도 틈만 나면 그 사람이랑 사랑을 나눴는데 와이프란 사람이 어쩜 그렇게 둔감한지. 같은 여자로서 진심 그쪽을 경멸했다니까 나. 그랬니? 니들이 붙어먹을 줄을 생각도 못했어. 원래 생각이 짧으면 낭패를 보는 법이야. 그 사람 마음은 이미 완전히 나한테 와 있으니까 빨리 그 사람 놔줘. 이혼하라고 알겠어? 이혼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누굴 바보로 알아? 법원에 가서 사인만 하면 되는 건데 뭐가 어렵단 거야? 이혼하고 싶은 건 나도 마찬가지니까 조용히 기다려. 기다리면 정말 이혼해 줄 거야? 내가 이혼해주길 원한다면 존댓말 따박따박 예의 있겠어. 가정부 첨년 주제에 사모님한테 반말 질질 갈기지 말고. 어쨌든 하루빨리 이혼해줘요. 한 달 후, 이혼해줘서 고마워요.
안 해줄 줄 알았는데 순순히 물러나 준 게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맘속으로부터 우러나서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그랬니? 난 그냥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뭘 또 황송하게 그렇게 고마워하고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이랑 혼인신고도 했으니까. 이제 임신만 하면 내 인생길에 꽃밭이 쫙 깔리겠죠? 씨가 없는데 어떻게 싹이 나고 어떻게 꽃이 핀단 말이야? 그건 또 뭔 개떡 같은 소리예요? 그 사람은 불임인데 몰랐니? 우리한테 아이가 없는 건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이야. 그 사람은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아줌마가 아이를 못 낳아서 슬프다고만 반복했는데요? 그래, 그 인간은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진실이 되는 사람이니까? 말 좀 알아듣게 하시겠어요? 말을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네 역량이니까. 네 수준에 맞춰서 네가 편한 대로 들어 그냥. 그 사람이 불임이란 게 막 엄청 큰 비밀이라도 되는 것 마냥. 어려운 말 쓰면서 잘난 척 하는데 불임이 뭐가 어때서요? 어차피 혼인신고도 했으니까. 제가 애를 낳던 안 낳던 그 사람 유산은 이제 다 제 거나 마찬가지예요. 글쎄, 그건 재산이란 게 있을 때 하는 소리 아닌가. 그쪽은 이혼하고 서민이 됐고 전 부잣집 사모님이 됐어요. 우리의 위치가 하늘 땅으로 거꾸로 됐단 거 아직도 자각하지 못하겠어요? 난 여전히 하늘이고 넌 여전히 땅이라는 것만 아는데? 부자 남편을 뺏기더니 머리가 잘못됐나 봐. 그쪽이 누리던 그 모든 건 이제 제 거니까 빨리 그 집에서 나가줄래요? 이 집은 내 건데? 그 집은 그 사람 집이라고 그 사람이 말했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에요? 안 나가면 경찰 불러서 끌어낼 거니까 좋게 말할 때 빨리 꺼져요. 그 사람과 내가 살 집에 그쪽 같은 아줌마는 필요 없으니까. 불구덩이 지옥 속에 확 떨어지기나 해요. 황당하다. 제가 더 어이없거든요? 이혼했으면 끝이지 대체 언제까지 기생충 노릇을 하겠단 거야. 가정부였던 제 손에 끌려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제 발로 나가요, 알겠어요? 얼마 후. 야, 김영희. 네가 지금 감히 내 이름을 불렀니? 그래, 불렀다 왜? 내가 너보다 더 세고 내가 사모님이니까 이름을 불렀는데 왜? 불만 있니? 불만 있으면 빨리 우리 집에서 나가. 그러니까 이 집은 내 집이라고 한 달 전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텅 빈 네 머리는 이렇게 단순한 정보도 처리하고 저장하는 기능이 없는 거야? 기억하고 있거든? 근데 그 사람한테 확인한 결과 그 집은 무조건 우리 집이라고 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은 환자니까 이해력이 딸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넌 적어도 정신 상태가 멀쩡한데? 왜 환자 말에 자꾸 휘둘려서 모자란 짓을 하냐 말이야? 내가 내 집이라고 하면 내 집인 거니까 귀찮게 굴지 말고 꺼져. 설사 그 집이 그쪽 집이라고 해도 이혼했으면 반반으로 갈라야지 지 혼자 독차지하는 게 어딨어? 이 집은 우리 부모님이 결혼 선물로 나한테 사준 집이고 이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도 다 우리 부모님이 장만해 주신 거야. 외제차도 우리 아빠가 뽑아주신 거고 네 남편이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은 아무것도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어. 그 인간 상태를 아직 못 들었니? 그 사람 건강 상태가 어떤데요? 혹시 곧 죽어요? 뭘 그렇게 좋아하니?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여자가 남편의 죽음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니 소름 그 자체다. 그딴 말은 됐고 그 사람 오래 못 사는 거 맞죠? 고치기 힘든 병에 걸린 건 맞는데 그렇다고 죽을 병은 아니야. 그럼 죽지도 않고 침대에 들어누워서 몇십 년이고 고무줄처럼 생명줄을 줄줄 늘리면서 산단 말이에요? 아니 대체 무슨 병이길래 고치기도 어렵고 죽지도 않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대요? 고통은 주변 사람들의 몫일 뿐. 본인 스스로는 그리 고통스럽지도 않을 거야. 자기 세상에 갇혀서 지가 원하는 이상을 현실로 생각하고 거짓말을 진짜라고 생각하는 정신질환인 공상허언증 환자니까. 그게 대체 뭐란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놈 주제에 감히 날 갖고 논 거야? 최악이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정신병자랑 결혼했다는 게 말이나 돼? 그것도 10살이나 많은 놈이랑. 큰 병에 걸려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죽으면 막대한 재산을 다 나한테 준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그게 다 그 인간의 거짓말이었단 말이야? 사랑한다며 사랑은 모든 역경을 다 이길 수 있는 신비한 힘 아닌가.
그래, 정신질환은 있지만 몸은 튼튼하니까 일해서 벌면 되겠네. 사장이니까 돈은 많이 벌 거 아니야. 공상 허언증 환자의 말을 자꾸 사실로 믿으면 곤란하다니까 그래, 정이야. 그 인간은 일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어떻게 사장이 될 수 있단 거야? 사장은 나고 그 인간은 그냥 백수야. 너랑 바람 피면서 쓴 돈도 다 내 돈이고 그 인간은 그냥 빈털털이야. 그럼 그런 인간이랑 같이 산 그쪽은 뭐예요? 잘 나가는 부잣집 딸 사장이 그런 한심한 놈이랑 왜 결혼했어요? 처음엔 착실하고 다정하고 나한테도 잘했거든. 근데 언제부터인가 직장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집구석에 박혀 살게 됐어. 그런 상황이 누구보다 본인도 힘들 거라는 생각에 기다려주기로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망상어언증 증세까지 보이는 바람에 이혼하려고 했어. 근데 이혼 얘기를 꺼내면 날뛰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조용히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때쯤 너한테서 이혼하라는 연락이 온 거야. 나한테 처리하기 힘들었던 쓰레기를 처분했단 말이야? 무식한 여자가 찰떡같이 알아들어줘서 감격이다. 변호사 통해서 너랑 네 남편한테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내가 정해준 금액 똑바로 입금시켜라. 위자료가 뭐예요? 그걸 제가 왜 내야 해요? 요즘 세상에 정이 너처럼 무지한 여자도 찾아보기 힘들겠다. 넌 드라마도 안 보고 유튜브도 안 보니? 바람핀 연놈들은 본처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위자료를 내야 한단다. 그 사람한테 돈 있어요? 그걸 나한테 묻니? 그럼 공상어언증 환자한테 물어요? 하긴 그렇지. 그 인간은 무일 뿐이니까 니들 둘 위자료는 네가 알아서 내. 제가 왜 그 인간 것까지 책임져야 한단 거예요? 니들은 일심동체 부부잖니. 위자료는 얼마나 내야 해요? 니들 둘한테 5천만 원 청구했어. 아니, 50만 원 아니고요? 무슨 위자료가 그렇게 많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단 말이 널 두고 하는 말이구나. 위자료 낼 여유도 없으면서 남의 남편은 왜 건드렸니? 이 도둑 고양이년아. 그 사람 사모님 아니 사장님한테 다시 환불할게요. 돈도 없고 병만 있는 그 늙은 남자는 필요 없어요. 네가 필요 없다고 나한테 처분할 생각하지 마. 저 정말 돈 없어요. 마음 같아선 일시불로 위자료를 드리고 싶지만 돈이 없는 걸 어떡해요. 내가 사채업자 소개해줄까? 죄송해요, 사장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너무 늦었어. 내 앞에서 너무 건방 떨어서 용서해주고 싶어도 용서가 안 돼. 두 번 다시 그런 짓 안 할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용서 안 한다고 했지? 절대 용서 안 하니까 돈이나 준비해놔. 그리고 나 무서운 오빠들도 많이 알고 있다. 내가 요구하는 위자료를 입금하지 않으면 쥐도새도 모르게 니들을 극한 직업 현장으로 끌고 갈 수도 있으니까 명심해. 그 후 내연녀는 제 말이 무서웠는지 사채를 빌려서 저한테 5천만 원을 입금했고 공상 허언증 남자와 이혼도 못하고 죽지 못해 같이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혼 얘기만 꺼내면 칼을 찾는 인간이 무서워서 이혼할 엄두고 못 내고 백수인 그 인간을 먹여 살리기 위해 식당과 청소 일당을 다닌다고 합니다. 부잣집 사모님이 되겠다는 꿈은 멀고도 아득한 꿈이겠지요. 이게 얼마만이야? 우리 아파트 놀이터에서 널 볼 줄은 꿈에도 몰랐다. 20년을 잊고 살았는데도 멧돼지 같은 네 얼굴을 보는 순간 바로 너인 줄 알았지 뭐야. 세월이 그렇게나 많이 흘렀는데도 하나도 안 변한 건 아니고 어쩜 중학교 때보다 더 늙고 더 못생기고 더 뚱뚱해졌니? 몰라보게 추하게 변한 모습을 단번에 알아본 난 그야말로 천재 아니니? 세월이 20년이나 지났는데 더러운 그 주둥이는 여전하구나? 내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니? 친구들 통해서 어렵게 알아냈는데 공원에서도 내가 먼저 아는 척 해주고 지금도 이렇게 내가 먼저 연락해주는 걸 고마워해야지. 그게 무슨 태도니? 전혀 고마운 거 없으니까 꺼져.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싸가지하고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남편은 꽤 큰 회사에 다니고 연봉이 무려 1억 원인데 네 남편은 어디서 뭐하는 사람이니? 백순이 아닌 막노동하는 잡푼이? 가난한 거지들이 우리 아파트 놀이터에는 대체 왜 온 거야? 요즘엔 빌라 거지들이 애새끼를 데리고 부자 동네 아파트 놀이터에 와서 하루 종일 뭉갠단 말을 들은 적 있는데 너가 그 빌라 거지니? 20년 전이랑 하나도 변하지 않은 네 꼬라지에 벌어진 입이 닫히질 않는다. 너 화났니?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얼굴이 못생겼으면 성격이라도 나긋나긋해야지.
얼굴도 성격도 개판이니까 지금도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뭐라고? 네 주제에 자가는 불가능할 테고 혹시 빌라에 새 들어서 사니? 요즘은 개나 소나 다 대출 내서 집 사는 판인데 너도 대출 받아서 아파트 한 채 사지 그러니. 아, 대출 심사에서 떨어지려나? 하긴 대출은 뭐 받고 싶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건가? 대출도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받을 권리가 있는 거지. 아니, 애초에 넌 중졸이라 대출이 뭔지 어떻게 받는 건지조차 모르지? 중졸녀는 결혼도 중졸 아니면 고졸인 인간이랑 했을 테고. 대학도 못 나온 네 남편은 어디 코딱지만한 공장에서 공돌이로 살던가 아님? 기초생활수급자로 국민들의 혈세를 쪽쪽 빨아먹고 살던가? 사는 꼬라지를 안 봐도 훤하지. 넌 중학교 때랑 하나도 안 변한 게 아니라 나이를 처먹고 더 악랄해졌구나. 난 중졸이 아니고 내 남편도 중졸 고졸이 아니야. 그리고 설사 중졸 고졸이라고 해도 너한테 그딴 소리 들을 이유 없어. 중졸이 아니라고. 중학교 2학년 때 퇴학한 주제에? 퇴학한 게 아니라 전학했어. 그 전학도 누구 때문이란 걸 잊었니? 나 때문이란 말이야? 네가 나한테 한 짓을 난 지금도 생생하게 다 기억하고 있는데 잊었단 개소리를 할 건 아니지? 글쎄, 난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이 안 나? 아니다,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보니까 널 살짝 괴롭힌 것 같기도 하지만. 어리고 철없을 때 한 장난들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었단 게 더 황당한데. 날 전학까지 가게 만들어 놓고 철없을 때 한 장난이라고 가볍게 마무리하겠다고. 내 교과서를 찍고 내 교복에 낙서하고 내 책상에 죽은 벌레를 넣어놓고 내 돈을 뺐고. 누구도 나랑 못 놀게 이간질하고 협박하고 날 왕따로 만든 것까지도 참을 수 있었어. 하지만 국어 선생님과 내가 바람을 펴서 내가 임신을 했다는 소문을 퍼뜨린 건 악질 중에 악질 아니니? 그 바람에 난 전학을 하고 국어 선생님은 다른 학교로 이동하게 됐는데 전혀 반성하지 않는 거야? 그게 내 성격인 걸 어떡하니? 난 지나간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사는 사람이야.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은 무조건 해야 하는 타입이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찍소리 못하는 네 눈에는 내가 악랄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세상은 늘 나 같은 사람 편이란 걸 기억해. 지금까지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그 덕에 지금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그나저나 결혼도 못할 줄 알았는데 애도 있고 그만하면 용됐다 너? 근데 딸이 뭐니 딸이? 나처럼 처다이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하나 떡하니 낳아야 시댁에서의 입지를 단단하게 다져서 집안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지. 아니다, 넌 거지 같은 시댁 만나서 아들을 낳아도 떨어질 콩고물이라고는 없겠지. 난 아들 낳고 시댁에서 현금 500만 원 받고 남편한테 300만 원짜리 명품백 선물 받았는데 넌 뭘 받았니? 난 이쁜 공주님을 낳았다고 시댁에서 외제차 한 대 뽑아주고 남편이 2천만 원짜리 가방을 선물해줬는데 근데 300만 원짜리 가방도 명품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니? 하긴 서민인 네가 보는 명품이랑 내가 보는 명품은 다르기 마련이겠지. 네 사고대로라면 명품에도 급이 있으니까 말이야. 꼴에 뻥까지 치는 거야? 이루지 못할지 희망사항을 짓거리고 자빠졌어. 네 주제에 외제차랑 3천만 원짜리 가방이 말이나 되니? 살다 살다 별꼴을 다 보겠네. 우리 아들은 병설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네 딸은 어디 다니고 있니? 보나마나 동네 싸구려 후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겠지. 그게 너 같은 애미를 만난 그 애의 숙명일 테니까 말이야. 우리 딸은 영어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병설 유치원에 다니는 걸 자랑하는 인간도 있구나. 뭔가 웃긴데. 뭐 웃겨. 네 주제에 영어 유치원이 말이나 되니?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서 영어 유치원이래. 거기 가면 원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기나 하고 그딴 거짓말을 술술 늘어놓는 거야? 그 정도 원비는 전혀 부담 없이 지출할 수 있게 살만하단다. 아니 미친년이 대체 언제까지 뻥칠 생각인 거야? 너 가만 보니까 어이가 없다. 뭐가? 너 설마 나랑 동등한 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말 걸어주니까 지가 정말 내 친구라도 된다고 생각하고 나랑 네 한마디 내 한마디 대화를 나눌 주제가 된다고 착각하는 거야? 옛날처럼 날 보면 머리 숙이고 내가 입을 열면 조용히 듣고만 있어 이년아. 세상 누구보다 비굴한 년이 갑자기 왜 당돌한 척하냐고 기분 더럽게. 아직도 내가 옛날이 그 나약했던 나로 생각하는 거야? 난 이제 너한테 일방적인 괴롭힘을 당하던 그때의 내가 아니야. 웃기지 마. 넌 영원히 내 부하야. 부하, 네가 오늘 여러모로 날 웃기고 있네. 내 남편은 꽤 큰 회사의 부장이고 연봉이 1억 원인데 네 남편은 연봉이 얼마니? 내세울 건 남편 연봉밖에 없니? 불쌍한 년.
내 남편은 돈만 잘 버는 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도 남다른 사람이야.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회사를 빠져나와서 나랑 데이트하고, 회사 차로 드라이브하고 가족여행 가고 회사 카드로 비싼 곳에 가서 밥 먹는 사람이야. 그거 범죄 아니니? 안 들키면 범죄가 아니란다, 바보야. 그리고 큰 회사일수록 사원들에 대한 신임도가 높아서 웬만해선 일일이 조사하지 않는단다. 큰 회사 어디? 꿀꿀 회사라고 들어봤지? 입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일단 입사하면 엄청난 복리를 누릴 수 있는 꿈만 같은 회사. 우리 남편이 그 회사에 다니고 있어. 너무 대단하지 않니? 부럽지? 운명이란 이렇게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네. 너한테 당한 그 수많은 괴롭힘 때문에 자다가다 벌떡 일어나고, 꿈속에서도 고통스러운 기억 때문에 힘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신은 이렇게 또 내 가슴에 쌓인 한을 씻어줄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뭔 개소리를 늘어놓는 거야. 부러우면 그냥 부럽다고 해, 이년아. 안 그래도 바쁜데 해야 할 일이 더 늘었네. 너 같은 백수랑 한가하게 톡이나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이만하지. 한가하긴 누가 한가하단 거야? 나도 바빠. 곧 우리 남편이 온다고 했으니까 벚꽃 구경 갈 거야. 남편이 연차냈나 봐. 그런 건 무능한 인간들이나 하는 짓이고, 우리 남편같이 유능한 사람들은 외근한다는 핑계대고 나와서 데이트하는 거란다. 세상은 네가 아는 것처럼 성실하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야, 멍청아. 큰 가르침을 줘서 고맙다. 지금을 즐겨.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행복이니까. 대체 뭔 개소리를 하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지. 얼마 후. 나 지금 기분이 떡 같아. 이번에 남편 상여금을 받으면 해외여행 가려고 했는데 모든 게 물거품이 됐어. 요즘 같은 경기에 상여금을 받은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니? 아니, 작년에는 1,500만 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500만 원밖에 못 받았단 말이야. 근무태도 평가가 최악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분명 어떤 인간이 우리 남편이 외근을 핑계대고 놀러 갔단 걸 알고 고자질한 것 같아. 대놓고 회사 차로 놀러 다니면 언젠가는 들키기 마련 아니겠어? 아니, 이건 분명 내 남편을 질투해서 내 남편을 끌어내리려는 놈의 더러운 술수야. 그놈이 대체 누군지 잡아내고 앞으로는 들키지 않게 더 교묘하게 회사 돈으로 즐겨야 돼. 반성할 생각이 전혀 없단 뜻이네? 잘못한 게 없는데 뭔 반성을 하란 말이야? 우리 남편이 그 회사를 위해 벌어다 주는 돈이 얼만데 그 정도도 횡령 못하니? 네 입으로 네 남편이 횡령했다고 해도 괜찮은 거야? 너 같은 년한테는 말해도 돼. 어차피 너랑 네 남편이랑 내 남편이 사는 세상은 달라도 한참 다를 테니까 상관없어. 그래서 말인데 네 남편은 어디서 일하고 연봉은 얼마나 되니? 그게 그렇게 궁금해? 모르는 게 약일 텐데. 난 기본적으로 나보다 잘 사는 상류층한테만 흥미가 있지만 가끔은 니들 같은 사회 하층민한테도 관심을 보여야 내 행복을 더 절절하게 느낄 수 있잖아. 말해봐, 네 남편 연봉이 얼만지. 6억 원. 뭐? 6억 원? 지금 장난해? 6억 원이 어떤 개념인지 알기나 하고 6억 원 이지랄하니? 사실인데 의심을 하면 어쩌란 거야? 중졸인 네가 내 남편보다 더 잘 버는 남자랑 결혼했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난 중졸이 아니라고 했을 텐데. 시끄러워, 넌 영원한 중졸이야. 내 남편도 사실은 연봉 3억 원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장놈이 내 남편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아서 연봉 1억 원밖에 못 받는 거야. 사장을 사장놈이라고 하니? 우린 매일 사장놈을 술안주로 술 먹을 때마다 오징어처럼 잘근잘근 씹어주는데? 눈알은 개구리 같고 코는 돼지 같고 입은 여우 같고 사지는 양같이 짧고 머리는 몇 가닥 없어서 곧 대머리가 될 것 같고 배는 올챙이 같아서 내장 지방이 내장을 다 덮어서 오래 못 살 것 같다고 싶는데 직원들한테는 쥐꼬리만한 월급을 주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놈은 사장 자격도 없으니까 하루빨리 그 자리에서 떨어질 날만 기도했는데? 네 남편 자를게. 뭐라고? 누굴 잘라? 네 남편을 자르겠다고. 네가 뭔데 감히 내 남편을 자르고 말고야. 미친 거 아니야? 내 남편이 꿀꿀회사 사장이고 내가 임원이야. 네 남편 같은 사위는 우리 회사에 필요 없으니까 자르겠다고 하는데 내 말 뜻 모르겠어.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꿀꿀회사 임원이란 거야? 나한테 꼼짝 못하고 나만 보면 도망가던 비굴한 년이 어떻게 그 큰 회사의 임원이냐고. 그리고 너 같은 추녀가 어떻게 사장인 남자랑 결혼했단 말이야? 이건 꿈이야. 분명 악몽임에 틀림이 없어. 내가 왜 추년이? 거울 좀 들여다봐. 얼굴에 사악한 밖에 남지 않은 추악한 네 낯짝을 들여다봐. 네가 꼴볼견인 추녀란다.
난 너한테 당한 일들을 잊고자 죽을 만큼 노력하면서 내 인생의 기적 하나하나를 내 피땀으로 이루어왔어. 네가 남을 괴롭히는 짓거리만 할 때 난 내 앞날을 위해 1분 1초를 다퉈가며 공부했고 분투했어. 그런 내 모습에 끌렸다고 내 남편한테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데 넌 그동안 한 게 뭐가 있니? 횡령범 남편이랑 합세해서 죄를 지은 것밖에 더 있어? 설마 내 남편을 경찰에 고소할 건 아니지? 네 입으로 횡령했다고 다 자백하지 않았니? 그건 그냥 농담일 뿐 사실이 아니야. 그건 내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니까 주둥이 다물어. 네 남편이 지금까지 해온 짓은 이미 다 조사 끝냈으니까 그 자료를 검찰에 넘기면 끝이야. 일도 더럽게 못하는 걸 회사에서 먹여 살려줬더니 감히 회사 돈으로 놀고 먹고 회사 돈까지 빼. 연봉이 1억 원이란 것도 거짓말이고. 실제 연봉은 4천만 원이고 나머지는 몰래 야금야금 회사 돈을 빼낸 거잖아. 미안해, 민주야. 중학교 때는 철이 없어서 널 괴롭혀서 정말 미안해. 철이 없어서가 아니라 넌 원래 반성을 모르는 뱀같이 사악한 년이야. 아니야, 나 반성했어. 살면서 늘 후회했어. 하지만 너한테 사죄할 기회가 없었어. 네 눈에는 내가 등신으로 보이니? 네 그 사과가 내 마음에 닿을 거라고 주둥이에 침도 안 바르고 짓거리는 거야? 미안해, 이제부터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할게. 그러니까 제발 우리 남편만은 살려주라. 다신 회사 돈에 손 떼지 않겠다고 맹세할게. 용서는 절대 없어. 뭐라고? 너 때문에 난 20년을 힘들게 살았어. 이제 드디어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널 용서하니? 그러니까 나 말고 우리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그게 그거 아니야? 네가 힘들고 고통스러워야 내가 속이 시원할 것 같으니까 용서는 없어. 20년 만에 다시 만나서 반가웠다. 다시 연락줘서 고맙고 내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씻어줘서 감사하다. 네 남편은 무조건 가방에 쳐넣고 니들이 뺏어먹은 회사 돈도 다 받아낼 거니까 각오해. 우리한테는 애도 있는데 우리 남편을 깜방에 보내면 난 어떻게 살란 말이야? 네가 어떻게 살던 내가 알 바 아니잖아. 네 남편 놈이 횡령한 돈 5억 원을 다 채워 넣으려면 살던 집도 팔아야 할 텐데 꼴 좋다. 집만은 절대 안 돼. 부탁이야, 민주야. 제발 날 죽이지 말아주라. 그 후 지수 남편은 횡령죄로 실형을 받았고 지수는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팔아서 횡령한 돈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집을 팔아도 2억 원이 부족했고 그 돈을 벌기 위해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자존심에 마트에서 캐셔 일을 하는 게 죽기보다 싫었겠지만 지도 엄마라고 아들을 먹여 살리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선 뭐든 하지 않으면 안 됐겠지요. 여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제발 전화 좀 받아, 긴급 상황이야. 아, 진짜 짜증나게 왜 자꾸 전화질이야? 전화를 10통이나 넘게 했는데 받지도 않고 겨우 한다는 소리가 짜증난다고?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10통이 넘는 전화가 걸려오면 적어도 무슨 일인지 한 번쯤은 받아봐야 정상 아니야? 어떻게 전화를 걸 때마다 끊어버릴 수가 있어? 아, 미안. 네 남편은 나랑 깊은 사랑을 나누고 녹초가 돼서 자고 있어서 전화는 내가 끊었어. 그래서 무슨 일이니?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 밤중에 자꾸 끈질기게 전화질이야? 뭐라고, 당신 누구니? 누구길래 내 남편 핸드폰을 들고 있니? 아, 미안. 괜히 널 혼동하게 했구나. 오랜만이다, 민주야. 나 현진이. 뭐, 내 친구 현진이? 네가 정말 내 17년지기 현정이라고? 근데 네가 왜 여기서 나오니? 어머, 얘 좀 봐. 말했잖아, 네 남편 지금 내 곁에 있다고. 미안하다. 네 남편이랑 같이 해외여행 나와서? 그게 지금 말이야, 방구야. 내 남편은 지금 해외 출장 중인데 어떻게 너랑 같이 있단 거니?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지금까지 잘도 속고 살았다 너? 3년 전부터 네 남편 여름휴가나 명절 끼고 자주 해외 출장 간다고 집을 비우지 않았어? 그게 다 나랑 해외여행을 가기 위한 거짓말이었었는데 여지 몰랐니? 아무리 흔적을 남겨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네 그 둔감함에 나도 몰래 슬슬 갑갑해지는 거 있지? 이젠 그만 정신 차리고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는 게 어때? 네 남편은 이제 내 남자고 우리야말로 하늘이 허락한 운명이란 걸 받아들이는 게 어때? 3년 동안이나 날 속이고 불륜을 저질렀다, 그 말이야? 그것도 모르고 난 니들 가족을 불러서 바베큐도 해먹고 친구로 생각했어. 내 딸이랑 네 딸이 동갑이고 또 같은 교실에서 피아노도 배우고 있으니까 너랑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해왔어. 근데 애들까지 낀 모임을 하는 사이인 주제에 내 남편이랑 외도를 했다고?
니들이 그러고도 인간이니? 늑대를 집으로 끌어들이고 화를 자초한 건 너 아니니? 그러게 왜 우리 가족을 불러서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멍청한 짓을 했니? 네가 날 니네 집으로 부르지만 않았어도 너가 그렇게 좋은 주택에서 사는 줄도 몰랐고 네 남편이 그렇게 자상하고 매력 있는 남자인 줄도 몰랐을 거 아니야. 원인은 본인이 제공해놓고 왜 엉뚱한 사람을 원망하니? 내 남편이랑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도 원망을 말라고? 불륜이라는 죄를 저지른 인간이 그렇게 당당하고 뻔뻔하게 나와도 되는 거니? 우리의 사랑을 네 멋대로 죄라고 단정짓지 마. 우린 그냥 사랑을 했을 뿐이야. 20년 전 철이 없어서 아쉽게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불태워온 것일 뿐이야. 그냥 순수하게 서로를 좋아하고 있는 사랑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니? 잃어버린 사랑이라니? 어머, 몰랐니? 네 남편이랑 나 대학 때 한 달 정도 사귄 적 있었단 거? 그때 네 남편이랑 예쁘게 잘 만나고 있었는데 지금의 내 남편이 내가 좋다고 고백하는 바람에 심사숙고한 끝에 결국엔 지금의 남편이랑 사귀기로 했거든. 집이 부자고 아빠가 사장이라고 하니까 포기하기가 어렵더라고? 그래서 네 남편은 버리고 지금 이 남편이랑 만났는데 네 남편이 나한테 차이고 홧김에 바로 너한테 고백하고 너랑 사귀더라? 뭐라고? 이제야 알겠니? 넌 그냥 그 정도 존재밖에 안 되는 여자야. 네 남편은 널 사랑해서 너랑 만나고 결혼한 게 아니라 내가 질투하고 괴로워하는 걸 보고 싶어서 너랑 결혼한 것일 뿐이야. 그것도 모르고 17년 동안 내 그림자 같은 존재로 산 너도 참 안 됐다. 넌 항상 우리가 겨우 2달 차이로 임신했다고 신기하다고 했잖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알아? 대학 졸업 앞두고 내가 임신하자 네 남편도 홧김에 널 임신시킨 건데 역시 몰랐지? 이제야 똑똑히 알겠어? 내 딸은 신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아이지만 네 딸은 그냥 네 남편의 오기로 인해 태어난 애매한 애란걸? 그러니까 내 딸보다 못생기고 피아노도 더럽게 못 치는 거야. 그래, 알겠어. 이제라도 얘기해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내 남편 좀 바꿔줄래? 그 사람은 자고 있다고 했잖아. 내가 이런 폭탄을 던졌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담담하게 네 남편을 찾고 있니? 내가 담담한지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쪼그라드는지 네가 어떻게 아니? 지금 당장 내 남편 깨워서 전화 받으라고 해.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해. 친절한 내가 철자 하나도 안 빠뜨리고 그대로 전해줄 테니까. 우리 딸 사고를 당해서 지금 병원이야. 지금 혼수 상태로 중환자실에 있는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빨리 내 남편 깨워. 그리고 지금 당장 귀국하라고 해. 난 또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일어났는 줄 알았잖아. 내가 말했지? 네 남편은 널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고 아이가 욕심나서 널 임신시킨 게 아니라고. 사랑하지도 않는 네 딸이 어떻게 되던 그 사람은 아무 상관없을걸? 미친 소리 하지 마. 그 사람은 우리 딸을 누구보다 사랑했어. 나한테는 쌀쌀한 적이 있어도 우리 딸한테만은 최고의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빨리 그 사람 깨워. 틀렸음. 네 남편은 분명 예쁘고 똑똑하고 피아노까지 잘 치는 내 딸을 더 이뻐할 거야. 그러니까 네 딸 따위는 없어져도 그만이야. 아니, 오히려 없어져 버리는 게 더 나아. 나중에 그 사람이랑 재혼하면 양육비도 안 줘도 되고 내 딸이랑 재산 다툼할 적도 없어지는 거니까. 너도 똑같이 딸 가진 엄마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어쩜 영원히 못 깨어날 수도 있는 내 딸이 이 순간 얼마나 아빠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런 생각은 죽어도 못하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니? 절대 용서 못해. 비겁한 개일수록 더 소리 높이 지저댄다지? 네가 딱 그 꼴이네? 너 같은 게 협박 몇 마디 한다고? 내가 무서워할까봐? 꿈 깨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네 남편 핸드폰은 꺼놓을 거니까. 우리 여행이 끝나는 그날까지 징징대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 역시 여자는 뭐니 뭐니 해도 사랑받고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아. 17년이란 시간을 네 남편의 식지 않은 뜨거운 사랑을 받고 사는 난 그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겠지? 미안하다. 나만 그 사람이랑 해외여행 가고 나만 행복해서? 뭐 어쩌겠어. 모든 건 하늘의 뜻인걸. 다 팔자대로 사는 게 아니겠어? 언제 이혼해 줄 거니? 이젠 그만 잘못된 우리의 인연을 제대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지 않니? 지금 그딴 헛소리나 짓거릴 때니? 아, 맞다. 네 딸이 죽어간다고 했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니? 설마 정말로 죽은 건 아니지?
죽었어. 정말? 어머, 어쩌니 너 너무 괴롭겠다. 그래도 어쩌겠어. 다 하늘의 뜻인 것을. 생사는 신의 뜻인데 인간의 힘으로 뭘 어떻게 하겠니? 좋은 곳에 가라고 편하게 축복해주면 끝이지. 내 딸은 멀쩡하니 살아있어. 하늘의 별이 된 건 네 딸이야. 뭐라고? 뭐 미쳤니? 아무리 나한테 원한이 있다고 해도 할 말 못할 말도 구분 못해? 또다시 그딴 헛소리 하면 내가 너 용서 안 해. 난 사실을 얘기한 것일 뿐인데 믿고 싶지 않으면 믿지 마. 어차피 내 말이 사실이란 걸 곧 알게 될 거니까. 정말이야? 내 딸이 죽었단 게 사실이야. 내 딸이 도대체 왜? 그날 피아노 발표회를 끝내고 돌아오던 길에서 사고가 났고 불행하게도 네 딸은 다시 오지 못할 길을 떠났어. 그럴 리가 없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내가 그딴 뻔한 거짓말을 믿을 것 같아? 너 때문이야. 너가 네 딸의 피아노 발표회에 불참한 바람에 네 딸이 그렇게 됐어. 발표회에 와서 응원해주겠다는 네 약속을 믿고 발표회가 끝난 다음에도 여기저기 널 찾아 헤맸지만 끝내는 널 찾지 못하고 한껏 기가 죽어서 돌아가는 버스를 탔다고 했어. 널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지만 않았어도 사고를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쁘고 장래가 촉망되는 꽃 같은 아이가 그렇게 빨리 하늘로 돌아가지도 않았을 거야. 아니 네가 핸드폰을 꺼놓지만 않았어도 네 딸은 사고를 당하지 않았겠지. 그래 네 딸은 네가 죽인 거야. 내 딸 지금 어디 있어?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이상 난 절대 안 믿어. 오늘 네 딸 발인 날이고 나도 여기 와 있어. 거기가 대체 어디 장례식장인지 말해. 우리 남편이 내 전화를 안 받고 있으니까 너가 말해줘.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남편이 엄마 자격 없는 너 같은 건 절대 딸 장례식에서 안 보고 싶다고 했고 장례식 끝나는 즉시 법원에 가서 너랑 이혼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일이 쉽게 풀려서 오히려 잘 된 거 아니니? 어차피 이혼하고 내 남편이랑 재혼할 생각 아니었어? 뭐 일이 쉽게 풀려? 똑같이 딸 가진 애미인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잔인한 말을 할 수가 있니? 난 딸을 잃었어. 내 배 아파 낳은 내 목숨과도 같은 내 딸을 이제 영영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게 됐어. 생태 같은 내 딸을 하루아침에 잃고 내 딸 마지막 가는 길에 인사도 못하게 생겼어. 근데 지금 재혼 같은 말이 입에서 나와? 내 딸이 혼수 상태일 때는 하늘의 뜻이니까 편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하더니 지 딸이 죽었다니까 가슴을 치네. 너한테도 그런 모성이 있었단 게 오히려 놀랍다. 그렇게 딸이 소중하단 인간이 딸 피아노 발표회도 잊어버리고 불륜여행을 떠났니? 그것도 외할머니가 편찮으셔서 며칠 간병해드리러 간단 거짓말까지 하면서. 피아노 발표회가 있단 걸 깜빡했단 말이야. 내 딸 피아노 발표회가 그날인 줄 알았다면 나 절대 해외여행 따위는 하지 않았어. 난 이쁘고 야무지고 사랑스러운 내 딸을 잃었어. 세상 전부였던 내 딸을 잃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친구가 이렇게 힘들고 아프단데 넌 위로 한마디 없니? 친구 좋아하네? 뻔뻔한 그 주둥이에서 친구라는 말이 다 나오다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딸도 잃고 남편한테서 버림받을 비참한 여자한테 이런 말까지 하게 돼서 미안하지만 위자료 잘 부탁한다? 뭐라고 위자료? 뭘 또 모르세요. 너 내 남편이랑 외도한 거 아니니? 외도는 죄라 위자료를 내야 한단 것도 모르니? 네 남편이랑 나한테 쌍으로 주려면 꽤 분발해야겠다 너? 그럼 건투를 빈다? 그 후 저는 남편과 상간녀한테서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습니다. 딸아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남편의 간절한 호소는 전혀 마음으로 와닿지 않을 정도로 제 마음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던 것입니다. 상간녀 또한 남편한테 위자료를 내고 이혼당했다고 들었지만 생각 밖으로 전 남편과 상간녀는 헤어졌다고 해요. 전 남편은 우리 딸이 위험한 상태란 걸 알면서도 이틀 동안 핸드폰을 꺼놓고 있게 한 상간녀한테 상처받고 실망을 했고 상간녀는 자신의 불륜 때문에 딸이 죽었다는 자책감으로 불륜관계를 청산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 그들의 추악한 불륜은 그렇게 씁쓸히 막을 내렸지요. 저예요. 저 아시죠? 당연히 알죠. 내 남편보다 20살이나 어린 상간녀잖아요. 그쪽. 근데 무슨 일이죠? 드디어 위자료를 낼 결심이 섰어요? 위자료는 절대 못 준다고 했을 텐데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무슨 죄라고 제가 왜 아줌마한테 위자료를 줘야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돼서요. 아줌마 남편은 이제 아줌마한테 아무런 관심도 없으니까 빨리 이혼이나 해줄래요? 설마 그렇게 질질 시간을 끈다고 그 사람이 아줌마한테 다시 돌아갈 거랑 꿈꾸는 건 아니죠? 그럴 리가요. 그 사람 집에 안 들어온 지도 석 달이 넘었는데 그런 사람을 하염없이 기다릴 정도로 저 그렇게 일편단심 순정녀 아니에요. 그 인간한테는 경멸이 감정밖에 없으니까 본처한테 다시 그 남자를 뺏길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제가 왜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해요? 그 사람 저한테 푹 빠져서 우리 집에서 살고 있고 하루빨리 그쪽이랑 이혼하고 저랑 결혼하는 게 꿈이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 아저씨 냄새도 점점 심해져서 18년을 같이 산 저도 같이 자는 게 불편할 때가 많았는데 그쪽은 참 비위도 좋네요. 베개 커버랑 이불 시트는 매일매일 세탁하고 음식이랑 화장품 옷에도 신경 써야 할 텐데 어린 나이에 참 헌신적인 사랑을 하네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깟 아저씨 냄새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돈이겠죠. 아니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전 그 사람의 인간적인 매력에 끌려서 만난 것이지 결코 돈 보고 만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쪽이야말로 돈밖에 모르는 속물 같은 여자 아닌가요? 입만 열면 위자료 그렇게 돈똥거리니까 남편한테 버림받는 비참한 처지로 됐겠죠. 20살이나 많은 사람의 인간적인 매력에 끌렸다. 그쪽의 이상형은 똥배 나오고 정수리가 듬성듬성한 중년 아저씨인가 봐요. 이런 말 좀 엉뚱할지 모르겠지만 그쪽 혹시 어릴 때 아빠 없이 컸어요? 그래서 아빠의 사랑을 갈구하다 못해 아빠 같은 남자한테 청춘을 바치고 결혼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 더 망가지기 전에 어디 심리상담이라도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딴 거 아니거든요? 함부로절 아빠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아줄래요? 저랑 그 사람이 사랑은 나이의 벽 따위를 넘은 뜨겁고도 진지한 사랑이에요. 그쪽같이 무식하고 경박한 아줌마는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그쪽이 이해 못한다고 해서 운명적인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은 못하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 대체 뭐예요? 이혼은 재산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서류도 그렇고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을 텐데요? 그런 식으로 시간만 끌려는 심산인 걸 누가 모를 줄 알았어요? 몸도 마음도 다 저한테 와 있는 남자한테 못 미련이 그렇게 대롱대롱 남아서 남의 인생 발목이나 잡는 못난 짓을 하는지. 나이 먹고 얼굴도 몸도 초라해지면 다 그쪽처럼 그렇게 자존심도 없이 남편한테 매달려요? 남들처럼 쿨하게 이혼해주고 더 젊고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재혼하는 게 제일 큰 복수란 생각은 죽어도 못하죠? 빨리 이혼해주지 않으면 곤란하니까 제발 이혼 좀 해주라고요. 알겠어요? 이혼해주지 않으면 곤란하다니요? 이혼해주지 않아도 그쪽 집에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사는데 굳이 꼭 이혼이란 게 필요해요? 저 임신했다고요? 그러니까 배불러 오기 전에 결혼식도 해야 하고 혼인신고도 해야 한다고요? 제 배 속에 아이를 사생아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도 못 낳는 늙은 불임녀는 그만 이혼하고 꺼지라고요. 사람이 염치가 없으면 주제라도 알아야지 대체 왜 그렇게 뻔뻔해요? 남들 다 낳는 애도 하나 못 낳아서 불임치료에 억대의 돈을 때려넣고 겨우 3번 임신했었지만 3번 다 임신 초기에 유산했다면서요? 그 사람은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기를 간절하게 원했는데 그쪽이 유산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펐는지. 그때 그 얘기를 하던 그 사람이 눈에 눈물이 다 그렁했어요. 남편한테 아이도 하나 낳아줄 능력이 안 되는 여자한테 과연 와이프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내가 유산한 일까지 그쪽한테 다 얘기했다고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은 뭐든 저한테 다 알려주는 다정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쪽은 그렇게도 지키지 못하는 태아를 전 뱃속에서 이미 4개월을 키웠고 성별까지 알게 됐어요. 뱃속 아이가 아들이란 걸 알고 그 사람 정말 아이처럼 방방 뛰면서 좋아했어요. 전 이렇게 쉽게 하는 임신 그쪽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돈을 쳐발라도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니? 몸에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있나 봐요? 그러니까 나이만 잔뜩 먹은 아줌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이 늙어서 기능이 떨어졌는데 돈이 아니라 돈 할배를 바르면 뭐하냐고요. 본인이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지 잘 알았다면 이젠 제발 그 사람을 좀 놔주라고요. 그 사람도 더 늦기 전에 재롱 떠는 새끼를 보면서 천륜지정을 누려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쪽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나이가 되도록 지 새끼도 한번 못 안아봤단 게 측은하지도 않아요? 더 이상 긴 말 필요 없는 것 같고 당장 이혼해 줄 거죠?
그래요, 이혼해줄게요. 지금이 바로 이혼해줄 최고의 타이밍인 것 같네요. 이날을 정말 오래도 기다렸네요. 뭐라고요? 니들의 바람은 이미 1년 전에 알았어, 나. 그때 다 뒤엎고 이혼하고 싶었지만 그대로 물러나기에는 너무 억울해서 구역질 나는 거 다 참으면서 이날까지 버텼어. 18년 동안 내가 갈고 닦아서 인간 만들어놨더니 20살 어린 딴 년한테 빠져서 이혼해달라고 날뛰는데 누구 좋으라고 순순히 이혼해주니? 그래서 나랑 처음 만났을 때 그 레벨로 딱 낮춰서 너한테 보내기로 결심했어. 아니 지금은 그때의 젊음마저도 없으니까 오히려 더 비참한 모습이 된 건가? 이혼해줄게 몇 푼 안 되는 연봉으로 처자식을 어찌 먹여 살릴지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때? 니들은 나이의 벽을 넘은 운명적인 사랑이라며? 나이의 벽도 넘었는데 그깟 돈이 벽을 못 넘을까? 부족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끼고 아끼면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을 거야. 그게 대체 무슨 개소리예요? 그 사람 능력이 뛰어나서 1년 전에 더 좋은 회사에 스카웃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아끼고 아끼면서 살 필요 있어요? 그 인간한테서 아무 얘기 못 들었니? 그 인간은 나의 제안에 따라 연봉이 반토막인 회사로 전직했는데 허영심에 그걸 또 스카웃이라고 뻥쳤니? 연봉이 반토막이라니요? 그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요? 내가 그러라고 설득했거든. 불임 치료를 하러 다니려면 병원도 자주 다녀야 하는데 나 혼자 다니기 힘드니까 동행해줬으면 좋겠다. 연봉은 훨씬 적어져도 여유 시간이 많은 직장으로 갈아타는 것이 크게 볼 땐 더 이득이다. 우리 친정부모님한테서 받은 유산도 있으니까 뭐가 걱정이냐고 했더니 그 인간 얼싸 좋다고 직장 바꾸고 틈만 나면 널 만나고 다니던데? 20살 어린 여자가 얼마나 좋았으면 내가 불임 치료를 중지한 것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지 뜨거운 그 사랑에 감탄했지 뭐야. 연봉 8천만으로부터 4천만이 된 남자 너한테 줄게. 가져가서 네 새끼 아빠로 만들어서 잘 살아. 빡세던 예전의 근무 환경에 비하면 지금은 여유 시간이 넘쳐서 육아도 많이 도와줄 수 있고 최고의 남편감 아니니? 육아는 이미 직장 그만둔 제가 하면 되니까 그 사람은 돈을 벌어다 줘야죠. 돈도 없는데 뭔 육아를 어떻게 해요? 40 중반의 아저씨가 연봉 4천이란 게 말이나 돼요? 어쩔 수 없잖니. 내가 처음 그 인간을 만났을 때 딱 그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원상복구시켜서 너한테 물려주겠다는 것일 뿐인걸. 중고품이긴 해도 잘 다루면 아직 쓸만하니까 더 좋은 성능을 원하면 네가 직접 조립하고 다듬으면 그만 아니니? 그래요. 그쪽 같은 아줌마도 할 수 있었다는 건 저도 충분히 할 수 있단 뜻 아니겠어요? 그 사람을 다시 연봉 8천인 남자로 만들 테니까 재산 분할이나 해줘요. 이걸 어쩌면 좋니? 분할할 재산이란 게 없는데? 내가 지난 1년 동안 불임 치료를 한단 핑계로 있는 돈 다 써버렸거든. 두세 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나가고 나갈 때마다 열흘씩 있었는데도 너한테 홀딱 빠진 그 인간은 내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내가 집에 돌아오면 친정에 갔었던 걸로 알고 장인 장모님은 잘 계시냐는 침발린 소리 한마디만 내뱉고 끝이더라고. 그 인간이 18년 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1년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했더니 통장 잔고에 찍힌 숫자는 겨우 200만 밖에 없네? 이거라도 원한다면 100만은 재산 분할로 줄게 괜찮지? 지금 장난해요. 40 중반 아저씨의 재산이 겨우 100만이란 게 말이나 돼요? 벌어놓은 돈 다 써버리고 노후에는 손가락 빨고 살 생각이에요? 무슨 사람이 그렇게 대책이 없어요? 앞서도 말했지만 난 전혀 노후 걱정이 없는 사람이거든. 우리 친정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이면 죽을 때까지 쓰고도 남을 것 같아서 말이야. 서방도 없고 애도 없고 나 혼자 먹으면 얼마나 먹고 입으면 얼마나 입겠어. 지난 1년 동안 사내 진미를 맛보고 백화점에서 신상이란 신상은 거의 다 사봤더니 이젠 무력도 없어져서 유산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네? 아, 그래요. 그럼 그 유산 재산 분할로 줘요. 결혼 생활 기간에 받은 유산이니까 그 사람한테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개뿔도 모르면서 아는 척 건방 떨고 자빠졌네. 유산은 재산 분할에 속하지 않는단다. 무식한 이 여자야. 뭐라고요? 무식해요. 제가요? 어디 무식하기만 하니 엉청한 데다 의리까지 없는 최악의 여자지. 됐고요. 이제 더 이상 그쪽이랑 얽히고 싶지 않으니까 그쪽 남편은 그쪽한테 돌려줄게요. 돈도 없는 그딴 중년 아저씨 필요 없으니까 그쪽이 데리고 살아요. 그렇게 찐하던 사랑도 돈 앞에서는 순식간에 퇴색해버리니? 그 남자 버리고 더 젊은 남자한테로 갈아타기로 결심한 거야? 젊은 남자라니요?
다 알고 하는 말인데 뭘 모르세니세이야. 너 내 남편 말고도 만나는 남자 있잖니. 내 남편이 출근하면 불러들이는 젊은 남자 말이야. 그걸 아줌마가 어떻게 알았단 거예요? 며칠 전 흥신소에서 그 인간이 출근만 하면 다른 남자가 네 집에 드나든다는 정보를 받고 그 인간이 출근한 틈을 타서 니네 집에 찾아간 적 있거든? 아니나 다를까 인터폰을 눌렀더니 웬 젊은 남자가 나오더라고. 넌 잠깐 편의점에 갔다고 하길래 남동생인가 봐요 했더니 남친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친절하게 난 세이랑 바람피는 남자의 와이프라고 자아소개했지. 자아소개는 사회인의 제일 기본적인 예의니까 말이야. 그걸 그 자리서 다 폭로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상우가 요즘 전혀 연락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쪽이 이혼 안 해주면 상우랑 결혼하려고 했는데 이제 어쩌냐고요? 전 이제 누구랑 결혼하냐고요? 그러니까 연봉 4천만인 내 남편이랑 결혼하라고 하잖니. 너한테는 그 정도 남자가 딱이어서 내가 어렵게 레벨을 낮춰준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넙죽 받아가. 너 그 남자 갖고 싶어서 환장했잖니? 이젠 깔끔하게 이혼해 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하는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고양이 쥐 생각 그만하죠? 남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딴 한가한 소리가 입에서 나와요. 아줌마 때문에 전 돈도 없는 늙은 남자랑 결혼해서 금쪽 같은 내 아이한테 할아버지 같은 아빠를 만들어주게 생겼고 직장도 다 그만뒀는데 그깟 연봉 4천만으로 어떻게 아이 키우면서 살란 거예요? 네 인생을 뒤죽박죽 개판으로 만든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너 자신이란 걸 아직도 모르겠니? 이런 멍청한 애미 밑에서 태어날 아기가 제일 불쌍할 따름이다. 정식으로 변호사 찾아서 니들도 불륜 연놈한테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제대로 각오하고 기다려. 사람을 개털로 만들어 놓고 위자료까지 청구하겠다고요? 아줌마가 되면 다 그렇게 뻔뻔하고 이기적으로 변해요? 인간이 어쩜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을 수가 있어요? 내 남편의 불륜을 알고 배신감과 비참함에 흘린 눈물이 얼만지 너같이 뻔뻔한 상간녀가 알기나 할까. 니들을 이길 증거는 충분히 모았으니까. 재판에 기록을 남기고 철저하게 패배한 부끄러운 엄마가 되고 싶지 않으면 위자료 내고 영원히 내 인생에서 꺼져. 그 후 저는 순조롭게 이혼하고 그 두 불륜 연놈한테서도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재판까지 가봤자 승산이 없단 걸 알고 포기한 것이겠죠. 나중에 지인한테 전해들은 데 의하면 그 두 연놈은 그 후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태어난 아이가 전혀 전 남편을 닮지 않아서 유전자 검사를 해본 결과 친자가 아닌 거로 나오는 바람에 결국 이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휘황찬란할 것 같았던 불륜은 불꽃처럼 잠깐 반짝이다가 흔적도 없이 추락해버렸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